타이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신베이시. 이곳에는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산샤 옛거리가 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거리를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곳에도 중국병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중국병이란 중화권 사회에 만연한 병적일 정도의 무관심한 습성을 뜻한다. 실제로 중화권 국가들에서는 누군가 눈앞에서 쓰러지거나 죽어가고 있어도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그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지독한 무관심은 단순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남의 일에 나섰다가 억울하게 책임을 지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무관심이 실제로 한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몰고 간 어느 나라의 기록이다. 2010년 8월 14일 산샤 옛거리에서 멀지 않은 신베이시 신점구에 위치한 낡은 주상복합 건물 조서천하. 이 건물은 상가와 주거지가 결합된 12층 건물로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서 있고 5층에는 요양원이 입주해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 노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환자 수십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6층부터 12층까지는 가정집이다. 48세의 중년 여성 첸 씨는 경미한 정신질환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이 건물 5층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몇 년째 생활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낮에 산책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렇게 첸 씨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익숙한 듯 5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어째서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6층을 눌렀다. 아마 그녀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6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의심 없이 내린다. 그 앞에는 철창으로 된 문이 있었다. 이 앞에는 집주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약 40cm 간격을 두고 철문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첸 씨가 미처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려 첸 씨는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문과 철문 사이 40cm도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필 그녀는 오늘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빈손으로 오던 길이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도 구조대를 부를 수도 없었다.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철문 밖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막대기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손을 철문 밖으로 뻗어 버튼을 누르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철문은 단단했고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누르기엔 너무나 좁았다. 첸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좁은 틈에 갇혀 그저 누군가 6층에 올라와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어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 그녀는 그리 불안해하지 않았다. 잠시 후면 누군가 올라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상가에 오는 사람들과 요양원 환자들이나 간병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기에 곧 누군가 발견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또 6층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 테니 그때쯤이면 구조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첸 씨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도 들려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녀의 외침은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에겐 잘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한편 첸 씨가 요양원에 돌아오지 않자 요양원 측은 이상함을 느꼈고 곧바로 그녀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족과 요양원 직원들은 그녀가 평소에 자주 가던 장소부터 시작해 근처 골목과 주변 상가까지 하나하나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날 저녁 결국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곧바로 동네 인근을 돌아다니며 수색이 시작되었다. 모두는 그녀가 건물 밖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 거라 생각했다. 2010년 8월 15일 첸 씨가 이곳에 갇힌 지 하루가 지났다. 그녀는 하루 종일 수없이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쉰 정도가 아니었다. 말을 뱉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완전히 목이 나간 상태였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극심한 갈증이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지 이미 24시간이 훌쩍 넘었다. 침조차 삼킬 수 없을 만큼 입 안은 바싹 말랐다. 점점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온몸이 탈수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갇힌 공간은 팔 하나 뻗을 수 없는 좁은 틈, 쭈그려 앉을 수도 없었다. 하루가 지나도록 서 있다 보니 다리에 피가 몰리기 시작했고 종아리와 발목이 점점 퉁퉁 부어올랐다. 감각은 점차 무뎌졌다가 이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바뀌었다. 무릎, 허리, 발목 할 것 없이 몸 전체가 저릿저릿하게 쑤셔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고통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시각 가족들은 인근의 거리와 상점, 지나던 골목, 역 주변까지 그녀가 갈 법한 모든 곳을 뒤졌다. 요양원 직원들도 나서 혹시 기억을 잃은 채 배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처 병원과 공공시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수거하고 역과 버스 노선, 골목 입구까지 발이 닿는 곳을 빠짐없이 수색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그 건물 내부에서는 단 한 번도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은 점점 참기 어려워졌고 자세를 바꿀 수 없는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 속에서 첸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공포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몇 차례 서 있는 상태로 그대로 기절했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러고는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시간 감각은 무너졌고 현실과 꿈의 관계는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머릿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8월 20일 밤 7층에 사는 딸의 집에 가려던 76세 장씨 할아버지가 무심코 6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6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부패한 첸 씨의 시신이 힘없는 할아버지에게로 쓰러져 내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고여있는 시체의 체액과 옷 속에서 퍼져나온 찌든 소변과 배설물, 그 모든 것들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숨 쉴 틈 없이 퍼졌다. 시신이 문틈에 반쯤 걸치자 엘리베이터는 찢어지는 경보음을 울리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할아버지는 온 몸이 굳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 이 상황을 경찰에 전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6층의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방법은 단 하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할아버지가 직접 시신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시신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경찰은 할아버지에게 시신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으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할아버지는 입을 틀어막고 구토를 참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억누른 채 시신의 팔을 잡아당겼다. 살은 물러 있었고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미끄럽고 끈적한 감촉이 손끝에 닿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공포와 역함이 온 몸을 덮쳤다. 그 좁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썩은 시신과 함께 40분 가까이 버텨야 했다. 그 시간은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첸 씨는 그곳에 갇히고 6일 뒤에 발견된 것이었다. 부검 결과 첸 씨는 발견되기 하루 전, 즉 8월 19일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의 사인은 탈수였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그녀는 5일 동안 물 한 방울조차 마시지 못한 채 좁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도 앉을 수도 없던 그곳에서 그녀는 선 자세 그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후 첸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6층 세대의 집주인에게로 향했다. 해당 세대의 집주인은 오랜 경력의 점쟁이였고 사고 당시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는 이사 전 6층 세대 앞에 철문을 불법 설치한 뒤 굳게 잠가둔 채 어떤 조치도 없이 건물을 떠났다. 이에 타이완 검찰은 집주인의 행위를 간접적인 살인으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타이완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누구나 오르내릴 수 있었던 엘리베이터,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그 건물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죽어갔기 때문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 건물은 평소에도 방음이 거의 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웃이 기침을 하면 옆방에서 다 들릴 정도로 생활소음이 그대로 공유되던 곳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며칠 동안 입주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첸 씨가 갇혀있던 6일 동안 건물 내에서는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애원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당 건물 5층에 요양원이 있어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앓는 환자들이 울부짖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일이 평소에도 잦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날의 비명 역시 그런 소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지나쳤다. 이에 타이완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주민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의 전적인 책임을 6층 세대의 집주인에게 묻는 판결을 내려 첸 씨의 유가족에게 70만 타이완 달러, 하나 약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타이완 정부는 중국병이라 불리는 무관심한 태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고 언론과 공공기관은 각종 캠페인성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남 도우려다 오히려 피본다는 시선은 이미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국병이라 불리는 무관심의 전염병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며들고 있을지 모른다.